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어? 유가는 100달러를 뚫었고 코스피는 이틀 만에 18%가 증발했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 안전자산의 상징이라던 금값마저 폭락하고 있다는 거야. 전쟁이 터지면 금이 올라야 정상이잖아. 근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동 전쟁이 왜 이렇게 빠르게 확전됐는지, 유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거야. 끝까지 봐야 해. 진짜 중요한 건 뒤에 있으니까. 자, 먼저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시작은 2월 28일이었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거야. 기습적인 공격이었지. 2월 28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정밀 공습을 감행했어. 이건 그냥 경고 수준이 아니었거든. 3월 초에는 미국까지 가세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해서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지. 당연히 이란이 가만히 있었겠어? 보복 미사일의 드론 공격까지. 주변 석유시설과 해상수송 경로를 직접 타격하기 시작한 거야. 3월 9일,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어. 시장이 공포에 빠진 순간이었지. 그리고 3월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했어.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때린 거야. 이건 차원이 다른 확전이야. 여기서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야. 다들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해. 하루에 약 2100만 배럴이야. 이란이 이 해협을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거든. 실제로 미국이 스리랑카 인근에서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어. 해협 주변에서 실제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건 단순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야. 자, 이제 숫자로 보자. 3월 19일 기준 브렌트유가 107달러야. 불과 2주 전만 해도 60달러 되었거든. 두바이유는 더 심해. 전쟁 시작 후 58% 넘게 폭등했어. 한 달도 안 돼서 말이야. 뒤에도 96달러를 찍었어. 1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이 안 될 수 있잖아. 숫자로 한번 보여줄게. 미국 휘발유가 갤런당 3.58달러야. 전쟁 터진 후 20%가 올랐어. 미국인 3분의 D가 앞으로 1년 안에 기름값이 더 오를 거라고 봤어. 절반은 이 전쟁이 자기 지갑에 직접 타격을 줄 거라고 답했지. 미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시아도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 동남아시아에서는 연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이 직접 위협받고 있어. 인도는 비료 부족 우려에 러시아한테 긴급 수임 협상을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야. EU 정상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수년간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지. 항공부터 보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공 노선이 대폭 축소됐어. 전쟁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이 확대된 거야. 항공사들은 우회 노선을 써야 하는데 연료비가 더 드니까 운임이 폭등하고 있지. 비료 쪽도 심각해. 이란 전쟁으로 비료 원료 수급이 막히면서 미국 농업지대에서도 비상이 걸렸어.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앞두고 농민표가 흔들리는 거지. 아시아 지역은 연료 가격 폭등으로 제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미국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3개월 최고치를 찍었어. 전쟁이 집값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가스 부족이 심해지니까 석탄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 기후 대응이 역행하는 거지.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자. 우리나라 이야기야. 코스피가 이틀 만에 18.4%가 빠졌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인지 감이 와? 코스피가 18.4% 빠졌다는 건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84만 원이 증발했다는 뜻이야. 물론 이후에 종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긴 했어. 5800선을 다시 회복했지? 환율도 봐야 해. 원달러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어. 지금은 14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건 여전히 비정상적인 수준이야. 전월 평균 대비 1.4%가 올랐어. 이게 왜 무서우냐면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거든.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하잖아. 유가가 오르는데 환율까지 오르면 이중 타격이야. 정부도 비상이야.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 카타르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 계획을 마련했어. 카타르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실된 상황이거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했어. 정유사의 수급 조정 명령이나 수출 제한까지 가능하다고 했지. 비축유 방출에도 참여하고 있어.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한국도 전략 비축유를 풀고 있는 거야. 전기요금 차등제도 산업용부터 우선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야. 에너지 비용을 좀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거지. 나프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공급망 안정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정부가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거든. 근데 과연 그럴까? 카타르 LNG 수출 용량의 17%가 날아갔어. 카타르 가스 허브가 직접 피격당했거든. EU 정상들도 이걸 두고 수년간의 에너지 위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어. 단기간에 복구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한국은행 이문희 물가통계팀장이 직접 경고했어. 두바이유가 58.6% 올랐고 환율도 1.4% 상승했기 때문에 3월 수입 물가의 상방 압력이 크게 증대될 거라고. 이미 수입 물가가 8개월 연속 상승 중이었거든. 여기에 유가 폭등까지 본격 반영되면 3월 수치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야. 원재료와 중간재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원재료는 12.4%, 중간재는 8.7%나 올랐지. 자본재와 소비재는 아직 소폭 하락세야.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결국 소비재까지 전이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 기름값이 올라서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 운송비가 올라가고 결국 마트에서 파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 장바구니가 직접 타격을 받는 거지. 자, 이제 진짜 핵심. 유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전문가들 전망을 총정리해 볼게. 상승 시나리오부터 보자.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5주만 막혀도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긴다고 봤어.
근데 이미 넘겼잖아. 바클레이스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해. 지금 상황이 실질적인 공급 차질에 해당하고 브렌트유 현물이 12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거야. 번스타인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120에서 150달러까지 간다고 봤어. 사우디는 더 극단적이야. 4월 말까지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1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거든. 반대로 안정 시나리오도 있어. 딜로이트는 단기 급등 후에 완만하게 조정될 거라고 봤지. 올해 초에 공급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연말에는 60달러 중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이 워싱턴에 종전 협상을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어. 미국도 이란산 원유 제재를 풀어서 유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과거 사례를 한번 비교해보자. 2025년 12월에도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어. 그때 유가 10%, 천연가스 18% 올랐다가 종전 후에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거든. 근데 이번은 규모가 다르잖아. 58.6%가 올랐으니까 이전 전쟁의 6배야.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충격적인 파트야. 금값 이야기를 해보자.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른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이잖아. 근데 지금 정반대가 벌어지고 있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이 6년 만에 최악의 주간 하락을 기록했어.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정확히 표현했지. 전쟁 터졌는데 금값은 급락, 방어막 대신 현금 인출기가 됐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3가지 원인이 있어. 첫째, 달러 강세야. 전쟁 불확실성에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려들었거든. 금은 달러로 거래되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금 가격이 눌리는 구조야. 둘째, 국채 금리가 올라갔어.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린다는 거잖아. 금리가 높으면 이자 안 주는 금의 매력이 떨어지지. 셋째,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마진콜 때문이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을 팔아야 하는 투자자들이 쏟아졌어. 안전자산이 아니라 현금 확보용 매도 대상이 된 거야. 연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딜레마야. 경기가 꺼지고 있으니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유가가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거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잡히지 않아. 금리를 안 내리면 경기가 더 나빠져.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야. 연준이 3월 19일에 중동발 물가 불안을 직접 경계한다고 했어. 이건 금리 인하가 당분간 없다는 시그널이야.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있어. S&P 500이 4주 연속 하락 중이야. S&P 500 4주 연속 하락, 코스피 18.4% 이틀 만에 증발, 브렌트유 107달러 돌파. 이 3가지 숫자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야. 블룸버그 캐피탈닷컴은 시장이 아직 공급 충격에 대해 안일하다고 경고했어. 아직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지. 한국 정부도 8개월 만에 경기 진단을 바꿨어. 경기 회복 흐름이라고 하던 걸 하방 위험 우려라고 하향 조정한 거야. 8개월이야. 그동안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지. IMF도 중동 상황이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라고 직접 언급했어.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도 수혜를 보는 쪽이 있어? 어디일까?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식이야? 중동 에너지 인프라가 잇따라 피격당하면서 신재생에너지주가 동방강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가스 수출 업체들도 웃고 있어? 전쟁으로 가스 시장이 재편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수혜를 본다는 전망이 나왔거든? 호주도 LNG 가격 폭등으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정도야. 에너지 수출국들은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지.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산업 금속도 올랐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확대를 자제하겠다는 발언으로 산업 수요 기대가 살아나서야. 그런데 BBC가 재밌는 분석을 냈어. 이 전쟁의 글로벌 승자와 패자를 정리한 거야. 승자는 명확해. 에너지 수출국들이야. 미국, 러시아, 호주 이 나라들은 가격 폭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패자도 명확하지. 한국, 일본 같은 에너지 순수입국이야. 동남아시아도 연료 가격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고, 유럽은 장기 에너지 위기를 각오해야 해. 항공업계는 비행 금지 구역 확대에 연료비 급등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지. BBC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100척 가까운 선박이 통과하고 있긴 해. 완전히 막힌 건 아니야. 하지만 영국이 미국에 군사 자문단을 파견해서 해협 재개방 옵션을 함께 개발하고 있어. 그만큼 해협 봉쇄 위험이 실질적이라는 뜻이야.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첫 번째, 에너지 관련 포지션을 점검해. 정유주나 가스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면 수익 확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해.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반대로 빠질 때도 빠르거든. 두 번째, 환 해지를 재검토해. 원달러 1,500원 시대가 열렸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환 노출을 줄이는 게 안전할 수 있어? 세 번째, 현금 비중을 늘려.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최소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해. 좋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 네 번째, 금은 지금 당장 사지 마. 마진콜 매도 압력이 아직 남아있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가치가 있지?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이번 위기의 구조적 수혜자야.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걸 고려해봐. 가장 무서운 숫자를 하나 더 보여줄게. 사우디가 4월 말까지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유가가 1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 180달러. 이건 2008년 오일 쇼크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야.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시나리오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극단적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희망적인 신호도 있어? 이란이 워싱턴의 문쟁 종식을 위한 협상 접촉을 했어? 이건 꽤 큰 시그널이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을 했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발언 직후 유가가 소폭 후퇴했어. 미국도 이란산 원유 제재를 풀어서 유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제재 해제가 현실화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의 하방 압력이 생기지. 실제로 코스피가 낙폭을 만회하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도 소폭 내렸어. 시장이 종전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야.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를 정리해보자. 최악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거야.
유가가 150에서 180달러까지 가고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돼 한국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물가와 경기가 동시에 무너지는 거지. 최선은 이란과 미국이 빠르게 협상을 타결하는 거야. 유가가 60달러대로 복귀하고 비축유 방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나리오지. 현실은 아마 이 두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가 될 거야. 번스타인이 올해 브렌트유 전망을 65달러에서 80달러로 올린 것처럼 완전한 복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지.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핵심 4가지만 딱 정리할게. 유가, 브렌트유 107달러야. 종전 안 되면 150달러까지 갈 수 있어. 추가 상승에 대비해야 해. 환율 1490원대인데 언제든 1500원을 다시 뚫을 수 있어. 달러 자산 환 노출을 점검해야 하지. 금, 지금은 당일 약세 구간이야.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 안전자산 수요가 돌아올 거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봐. 현금 비중을 늘려. 이런 혼돈의 시기에 현금이 곧 기회야. 폭락장에서 싸게 줍는 사람이 결국 이기거든.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충돌이 벌어지는 순간, 유가가 150달러를 뚫는 순간, 그때 바로 알려줄 거야. 구독 눌러두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 결정적 순간에 가장 먼저 전해줄게. 다들 자산 잘 지켜. 다음 영상에서 보자.